안녕하세요. 내 노후를 지키는 가장 정확한 목소리, 정많은 정보통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은 가만히 있으면 주는 돈이 아니라 모르면 뺏기는 돈입니다. 올해 바뀐 기준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 안 하시면 손주 용돈하고 내 약값 하려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딱 5분만 집중하세요.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도 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71세 박순덕 어머니는 평생 식당 주방일까지 마다치 않으며 자식들을 키워내셨습니다. 굵어진 손가락을 훈장처럼 여기셨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34만 원으로 이제야 겨우 허리 좀 펴나 싶었습니다. 생활비와 약값에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하루아침에 끊겼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아들의 효도였습니다. 아들이 타던 중고차를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았는데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어머니의 보상받으려던 노후가 흔들렸습니다. 연간 419만 원이 송두리째 날아간 겁니다. 67세 최점순 씨는 법 없이도 살 만큼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정해진 나이에 알아서 통장에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통장엔 1년째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가 이상하다 싶어 찾아간 복지센터에서 무너져 내린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청을 안 하셔서 그동안 한 푼도 안 나갔습니다. 지나간 건 소급해서 받을 수도 없어요. 1년이면 419만 원입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세월이 몰라서 버려졌습니다. 또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차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달이나 다름없는데 차 없으면 장도 못 보고 병원도 못 가는데 이건 봐주겠지라는 말부터 자식 명의로 살짝 바꾸기만 하면 나라에서 모른 대라는 위험한 조언까지 들려옵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차량 기준은 정확히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동 명의는 어떻게 되는지, 이미 비싼 차를 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도 주목해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소중한 노후 자금이 국고로 환수될 일이 없을 겁니다. 꼭 올해 바뀐 기준표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모르면 평생 고생해서 낸 세금 단 한 푼도 못 돌려받습니다. 작년 기준만 믿고 있다가는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절대 중간부터 보거나 순서를 건너뛰지 마세요. 단 한 줄만 오해해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올 34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내 통장에서 영영 사라집니다. 매년 1월마다 기준이 바뀌는데 이 채널에서 가장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구독 3초가 여러분의 연금 408만 원을 지켜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장 큰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동차입니다. 차량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일반 자동차와 고급 자동차입니다. 고급 자동차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말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기준은 폐지되어서 올해는 차량 가액만으로 계산됩니다. 71세 김영희 씨는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1,500만 원입니다. 집은 본인 소유가 아니고 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언뜻 보면 완벽하게 기준 이하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에 기초연금 신청을 하셨다가 탈락하셨습니다. 2023년에 아들이 타던 그랜저를 어머니 명의로 바꾸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차량 가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차량 가액은 다음 우선순위로 결정됩니다. 1순위는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 가액입니다. 2순위는 지방세법 시가표 준액입니다. 3순위는 국토교통부 최초 취득가액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과 취득가액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4순위는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 준액입니다. 대부분은 1순위인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 가액이 적용됩니다. 김영희 씨의 그랜저를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했더니 4,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가액이 어떻게 소득인 정액으로 계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일반 자동차는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 차량이면 3천만 원의 4%는 120만 원,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고급 자동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월 소득 환산율 100%를 적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4,200만 원 차량이면 4,200만 원 전체가 월 소득 인정액에 그대로 더해지는 겁니다. 12개월로 나누지도 않습니다. 4,200만 원이 그대로 월 소득 인정액이 되는 겁니다. 선정 기준액은 247만 원입니다. 4,200만 원은 247만 원을 17배나 넘습니다. 당연히 탈락입니다. 잠깐만요. 차는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달 4,200만 원씩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계산합니까? 이것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고급 자동차 기준입니다. 4천만 원이 넘는 차량을 보유할 수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정도로 어렵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가액 전체를 월 소득 인정액에 더하는 겁니다. 그럼 차를 빨리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습니다. 차를 팔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4,200만 원이 금융재산이 되는 겁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그러면 2,200만 원이 남습니다. 2,200만 원의 4%는 88만 원,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7만 원입니다. 차를 보유했을 때보다는 훨씬 낮아졌지만 여전히 소득 인정액에 더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타고 계신 차의 차량 가액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차량 기준 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제 차량의 차량 기준 가액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샀을 때 가격이 아닙니다. 지금 중고차로 팔면 받을 수 있는 시세도 아닙니다. 반드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 가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차량 기준 가액이 4천만 원이 넘는다면 지금 당장 처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3천만 원대 차량으로 바꾸시거나 아예 차 없이 생활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셋째, 차량을 자녀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는 지분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 지분이 1%여도 차량 가액 100%가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넷째, 차량을 처분한 후 그 돈을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또 소득인 정액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량 문제는 단순히 차만 파는 게 아닙니다. 전체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차는 팔았는데 여전히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량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득인정액 247만 원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2026년에 새롭게 바뀐 기준 소득인정액 247만 원의 비밀을 아셔야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량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차량만 조심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이 금액이 2025년 대비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만 4천 원이 올랐습니다. 2025년에는 단독가구 228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230만 원이어서 탈락하셨던 분들은 올해 꼭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소득인 정액은 두 가지를 더한 금액입니다.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먼저 월 소득평가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3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빼면 84만 원입니다. 84만 원의 30%는 약 25만 원입니다. 그러면 월 소득평가액은 2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잡힙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연금도 전액 소득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은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으로 나뉩니다. 일반 재산은 부동산과 차량을 합친 금액입니다. 여기서 기본 재산액을 뺍니다. 기본 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리고 부채가 있으면 부채도 뺍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 연 4%를 곱합니다. 그리고 12개월로 나눕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살고 주택이 2억 원, 예금이 3천만 원, 차량이 2천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 재산은 주택 2억 원에서 차량 2천만 원을 더하면 총 2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기본 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빼면 8,500만 원입니다. 금융 재산은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1,000만 원입니다. 8,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더하면 9,500만 원입니다. 9,500만 원의 4%는 380만 원입니다. 38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32만 원입니다. 여기에 고급 자동차나 골프 회원권이 있으면 그 가액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게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두 사람 각각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소득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다음 장에서는 가장 흔한 착각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착각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하시거나 받을 수 없는데도 신청하셨다가 시간만 낭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기준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잘못 이해해서 손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흔한 착각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계산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도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받는 분들 중 70% 이상이 국민연금도 함께 받고 계십니다. 단,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씨는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고 계십니다.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의 150%는 약 52만 원입니다. 이철수 씨는 60만 원을 받으시니까 52만 원을 8만 원 초과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이 52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계산 방식이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철수 씨는 기초연금을 약 15만 원만 받습니다. 34만 9,700원이 아니라 15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이 10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최저 지급액인 약 3만 5천 원만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더 줄어듭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부부가 각각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부부 가구는 20% 감액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 가구는 55만 9,520원입니다. 단독 가구 2명이면 69만 9,400원인데 부부 가구는 55만 9,520원입니다. 13만 9,880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각각 27만 9천원씩 받으십니다. 세 번째 착각입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아닙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도시 기준으로 기본 재산액이 1억 3,500만 원입니다. 집값이 1억 3,500만 원 이하면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0원입니다. 집값이 2억 원이어도 2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면 6,500만 원입니다. 6,500만 원에서 4%면 260만 원,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22만 원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착각입니다. 자녀가 돈을 잘 벌면 못 받는다. 아닙니다. 자녀 소득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자녀가 연봉 1억 원을 받아도 본인 소득인 정액이 247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 그 생활비는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자녀명의 재산을 부모님이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면 그것도 부모님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착각입니다. 모든 수급자가 기준액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정액 지급이 아닙니다.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실제 사례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7세 김영수 씨입니다. 김영수 씨 소득인 정액은 220만 원입니다. 선정 기준액 247만 원보다 낮으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수 씨가 기초연금 34만 9,700원을 전액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220만 원에서 34만 9,700원을 더하면 254만 9,700원입니다. 선정 기준액 247만 원을 7만 9,700원 초과합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에서 7만 9,700원을 깎습니다. 34만 9,700원에서 7만 9,700원을 빼면 27만 원입니다. 김영수 씨는 27만 원만 받습니다. 이것을 소득력 전방지 감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인 정액이 높을수록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흔히 하는 착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실수입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실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 주는 대로 다 받았는데 잘못하면 지원금이 아니라 빚이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이 이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남들 돈 벌 때 내 통장만 마이너스 되기 싫다면 지금 당장 이 환수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흔한 착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착각보다 더 큰 손해를 입히는 게 실수입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신청 시점입니다. 정미숙 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숙 씨 생일은 2025년 3월 15일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날은 2025년 3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정미숙 씨는 생일이 지나고 한 달 후인 4월 20일에 신청하셨습니다. 생일 지나서 신청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정미숙 씨는 3월에 신청하셨어야 3월분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4월에 신청하셨으니 4월분부터 받으시는 겁니다. 3월분 34만 9,700원이 날아갔습니다. 생일이 있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미숙 씨는 2025년 2월부터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월에 신청하셨으면 3월분부터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재신청 누락입니다. 69세 박동식 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식 씨는 2025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23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 선정 기준액은 228만 원이었습니다. 2만 원 초과해서 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2026년 선정 기준액이 24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9만 원이나 오른 겁니다. 박동식 씨 소득 인정액은 그대로 230만 원입니다. 이제는 247만 원보다 17만 원 낮습니다.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박동식 씨는 2026년 1월이 지나도록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작년에 탈락했으니까 올해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계속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매년 기준이 바뀝니다. 작년에 탈락하셨어도 올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박동식 씨는 2개월이나 뒤늦게 신청하셨습니다. 1월분, 2월분 합쳐서 69만 9,400원이 날아갔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금융재산 50만 원 차이입니다. 66세 이영자 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씨는 소득이 없습니다. 집은 전세 보증금 1억 원입니다. 통장에는 2,050만 원이 있습니다. 2천만 원까지는 공제되니까 50만 원만 계산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50만 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2천만 원까지입니다. 2,050만 원이면 50만 원이 초과됩니다. 50만 원의 4%는 2만 원,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1,667원입니다. 1,667원이면 별거 아닌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영자 씨는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입니다. 대도시 기본재산액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1억 원은 기본재산액 이하니까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융재산 50만 원이 더해지면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전세 보증금 1억 원 금융재산 초과분 50만 원은 1억 50만 원입니다. 여전히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보다 낮습니다. 그러면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0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소득이 있을 때입니다. 이영자 씨는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받고 계십니다. 배우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월 27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 공제 후 30%만 반영되니까 27만 원은 소득 0원입니다. 그러면 소득 인정액은 국민연금 80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2천만 원이 아니라 2,050만 원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담당자가 재산 정리를 요구했습니다. 50만 원만 빼서 정리하시면 더 유리합니다. 이영자 씨는 50만 원을 생활비로 쓰셨습니다. 통장에는 2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이제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 이하가 되어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이 완전히 0원이 되었습니다. 판정 결과를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생일이 있는 달 1개월 전에 신청하고 작년 탈락자도 올해 재신청하고 금융재산은 2천만 원 이하로 조정하십시오. 그런데 실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가족 관련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는 받다가 갑자기 환수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점과 금액 관련 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가족 관련 실수입니다. 이 실수는 받다가 갑자기 환수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가족 관련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배우자 공무원 연금입니다. 인천 남동구 68세 김철수 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2024년 3월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매달 34만 원씩 잘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에 갑자기 환수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20개월치 680만 원을 돌려내라는 겁니다. 제 소득이나 재산이 바뀐 게 없는데 왜 환수입니까?
조사를 해보니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김철수 씨 배우자는 전직 공무원입니다. 2024년 2월에 퇴직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공무원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철수 씨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배우자 공무원 연금을 신고하지 않으셨습니다. 몰랐어요. 제 연금도 아니고 배우자 연금인데 그것까지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어요.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징역연금 수급자 제외 규정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징역연금을 받지 않아도 배우자가 받으면 둘 다 못 받습니다. 김철수 씨는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을 받는 순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개월 동안 계속 받으셨으니 전액 환수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실수는 징역연금 착각입니다. 70세 한영숙 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숙 씨 배우자는 전직 군인입니다. 10년 전에 사별 후 혼자 사셨습니다. 한영숙 씨는 유족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군인연금에서 나오는 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제가 받는 거니까 배우자 연금이 아닌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족연금도 징역연금입니다. 본인이 유족연금을 받으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유족연금이 아니라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으신 경우는 괜찮습니다. 일시금으로 한 번 받고 끝난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유족연금을 받고 계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영숙 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3년 동안 받으셨습니다. 2026년 1월에 환수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36개월치 1,258만 원을 돌려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배우자 소득 변동입니다. 67세 최순자 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자 씨는 2023년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배우자는 자영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2023년 사업소득은 월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200만 원으로 기준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소득이 월 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 228만 원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순자 씨는 소득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라 배우자 소득이 늘어난 건데 그것도 신고해야 합니까?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본인 소득이 아니어도 배우자 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인 정액이 올라갑니다. 소득인 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최순자 씨는 2024년 1월부터 12개월 동안 받으셨습니다. 2025년 2월에 환수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12개월치 408만 원을 돌려내야 합니다. 판정 결과를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배우자 징역연금 확인하고 유족연금도 징역연금이고 배우자 소득 변동도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실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만 확인하시면 실수 없이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실수를 막으려면 지금부터 신청 전에 확인해야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일이 있는 달 1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십시오. 만 65세 생일이 3월 15일이면 2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에 신청하시면 3월분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일 지나고 신청하시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두 번째, 금융재산 목록을 정리하십시오.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통장, 예금, 적금, 주식, 펀드를 합친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소득인 정액에 더해집니다. 2,050만 원이면 50만 원을 빼서 2천만 원으로 맞추시는 게 유리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 목록을 정리하십시오.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집,
땅, 상가를 모두 확인하십시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되니까 그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네 번째, 차량 가액을 확인하십시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차량 기준 가액을 조회하십시오.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입니다. 고급 자동차는 차량 가액 전체가 월 소득 인정액에 더해지니까 처분 계획을 세우십시오. 다섯 번째, 배우자 징령연금을 확인하십시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계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도 징역연금입니다. 여섯 번째, 국민연금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금액이 높으면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일곱 번째, 근로소득 공제를 확인하십시오.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의 30%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월급이 150만 원이면 15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빼고 34만 원의 30%인 약 10만 원만 소득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소득도 근로소득입니다. 여덟 번째, 부채를 확인하십시오. 은행 대출, 개인 대출이 있으면 부채로 인정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은행 대출 증명서를 준비하십시오. 아홉 번째, 2천만 원 초과 금융재산을 조정하십시오. 금융재산이 2,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생활비로 쓰시거나 대출 상환에 사용하십시오. 2천만 원 이하로 맞추시면 금융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이 0원이 됩니다. 열 번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하십시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시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나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모의 계산을 해보십시오. 판정 결과를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10개 체크리스트를 모두 확인하고 모의 계산까지 해보신 후에 신청하십시오. 그런데 체크리스트를 확인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신청 방법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혜택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크리스트 10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신분증을 가져가십시오. 담당자가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십시오. 기초연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십시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입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든 가셔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지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계 제도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개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받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개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고 거동이 불편하시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요양원 입소, 재가 서비스, 방문요양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보험료 경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건강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으신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확인해서 적용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의료급여입니다. 소득인 정액이 매우 낮으신 분들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시면 병원비를 거의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의료급여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주거급여입니다. 집이 없거나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시면 월세나 전세,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도 함께 신청하십시오. 판정 결과를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주거급여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그런데 신청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신청 후 주의사항과 정기 재확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받기 시작했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관리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2026년 기초연금에 대해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입니다. 2025년보다 19만원 올랐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은 올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둘째, 생일이 있는 달 1개월 전에 신청하십시오. 생일이 가까우신 분들은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전화하십시오. 생일 지나고 신청하시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신청한 달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금융재산은 2천만원 이하로 맞추십시오. 2,050만원이면 50만원만 빼셔도 유리해집니다. 2천만원 초과분이 소득인 정액에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차량가액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입니다.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체가 월 소득인 정액에 더해집니다. 연간 408만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다섯째, 받기 시작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매년 선정기준액이 바뀝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배우자 소득 변동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당합니다. 여섯째, 배우자 직령연금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도 징역연금입니다. 일곱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먼저 해보십시오. 신청 전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여덟째,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신청하십시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어려우시면 직접 방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담당자가 도와드립니다. 아홉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주거급여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초연금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번째,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십시오. 매년 1월마다 기준이 바뀝니다. 내년에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가장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구독 3초가 여러분의 연금 408만원을 지켜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한 번으로 끝나는 정보가 아닙니다. 2027년 1월에도 2028년 1월에도 똑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이 영상을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저장해 두십시오. 그리고 구독해 두시면 내년에 제가 먼저 알려드립니다. 한번 구독으로 평생 손해 막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가장 정확한 목소리, 정많은 정보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